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천시 선거방송 토론회가 주관하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춘천시장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강원대학교 홍형도 교수입니다. 오늘로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 5일째가 됩니다. 선거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직도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춘천시장 후보자를 모시고 법정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춘천시 신청사 집무실 새 주인은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이 토론회는 KBS와 MBC 동시 생중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참석하신 후보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동용 자유한국당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장 후보 최동용입니다. 변지량 바른미래당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기호 3번 변지량 후보입니다. 이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춘천시장 후보 이재수입니다. 네, 소개해드린 순서와 자리 배치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에 의해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언 시간은 엄격하게 지켜주시고 건전한 정책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상호 비방은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은 모두 발언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신이 왜 춘천시장이 되어야 하는지를 유권자들에게 설득력 있게 기조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최동용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4년 동안 춘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보육 선도도시를 위해서 캠페지에 있는 물탱크를 이용한 물놀이 시설을 개장을 했고 썰매장도 설치를 했습니다. 또한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도 준공이 돼서 지금 현재 큰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키즈파크도 착공을 하고 출산 장려금 지원, 고등학교 무상급식도 지원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춘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바이오 기업 육성을 통해서 6천억 원의 사상 최대 매출 기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삼성 SDS 데이터 센터 등 20여 개 기업도 유치를 했습니다. 관광사업 육성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했는데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사막산 로프웨이 사업은 이번 달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소양 스카이워크를 통해서 14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키즈파크와 어린이 그램핑장도 큰 호응을 받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춘천 시민 여러분, 춘천은 지금 도약의 문턱에까지 와 있습니다. 앞으로 4년 뒤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살기 좋은 도시로 탈바꿈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믿음직한 저 중단 없는 춘천을 반드시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변지량 후보 모두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춘천 시민 여러분, 제가 또 출마를 했습니다. 사전 오기입니다. 선거를 여러 번 출마하다 보니까 저한테 더 쉬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대체 변지량은 뭘 일을 한 거야?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사실 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춘천을 위해서는 헌신한 일이 많습니다. 제가 95년도 춘천에 내려왔을 때 공지천이 복개될 그럴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거 분연히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시민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강원중학교 자리 아마 제가 없었으면 지금 아파트가 서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맑은 물 지키기 운동 본부를 차려서 물감 문제를 제기를 했고 그 와중에서 가두리 양식업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혁신도시, 전철 지하 문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문제, 춘천의 현안 문제에 제 땀이 안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2004년도 첫 출마를 하면서 이제 4번째 출마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다짐을 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봉사왕, 오늘 제가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2000시간, 1년에 한 200시간 정도가 되죠.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봉사왕을 받았습니다. 저는 쉼 없이 이 춘천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준비한 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수 후보 모두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춘천시장 후보 이재수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춘천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춘천은 시민이 주인입니다. 시민이 모든 시정 운영의 중심이고 주체고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7월 1일 탄생할 시민의 정부를 벅찬 마음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모든 것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상상력과 감수성의 도시 춘천을 만들겠습니다. 자동차보다는 자전거와 보행이 우선이게 하겠습니다. 아이의 통학 안전이 완벽하게 지켜지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엄마들의 일자리와 아이의 안심스러운 먹거리 함께 책임지겠습니다. 미세먼지와 방사능 대책 확실히 마련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지혜와 경험이 춘천 발전의 동력이 되게 하겠습니다. 농업, 농촌, 농민을 지키고 먹거리가 안심인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장애인이 가장 살만한 도시가 될 것입니다.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자를 가장 예우하는 그런 춘천이 되게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이 활력이 넘치는 춘천이 되게 하겠습니다. 6월 13일은 이전 선거와 완전히 다른 선거입니다. 우리 도시가 완전히 달라지는 선거입니다. 꼭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모두 발언으로 긴장을 풀어봤습니다. 그러면 공통 질문으로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질문으로는 춘천 레고랜드 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춘천 시민이라면 누구나 레고랜드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지난 7년간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최근 몰린사가 직접 투자를 약속함으로써 기대감이 다시 사라지고 있습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민들은 사업 추진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춘천 레고랜드 사업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성공적으로 완성했을 경우에 효과를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을지, 반대로 자초됐을 경우에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서에 의해서 변지량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레고랜드 사업을 생각하면은 정말 안타깝고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제가 2010년도에 첫 출마를 했을 때 저는 중도를 그 국립자연사박물관을 유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라는 세대에게 어떤 그 교육의 장으로서 또 우리 역사 문화 도시로서의 어떤 그 관광 자원화로 저는 아주 적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춘천 시민들이 이 허기진 개발 욕구에 편승을 해서 레고랜드를 받아들였고, 지금은 아쉽지만은 지금 많이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엎질러진 물입니다. 저는 지금 저 레고랜드 저 문제에 대해서 저 절차나 과정에 많은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춘천시에게 얼마만큼 많은 이익을 줄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그러나 진행이 되어 있는 것, 저는 제가 시장이 된다고 한다면은 아직까지 정보가 저는 사실 부족합니다. 저 문제에 대해서 가능성 여부를 먼저 진단을 하겠습니다. 그 자칫하면은 위도나 또는 그 알펜샤 같은 그런 형태가 된다고 한다면은 정말 단호하게 결단을 내려서 저 중도를 우리 춘천의 것으로 저는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방법을 뭐 시민펀드를 좀 활용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해서 우리 춘천시가 두저도으로 어떤 그 시민들의 중지를 모아가지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또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네, 제한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어서 이재수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문순 도지사께서 직접 발표하셨듯이 지난 7년간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건 사실입니다만 이제 모든 게 종결됐다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5월 3일 날 착공도 되었고요. 투자사인 멀린사가 이미 500억 투자 약속까지 했고 이어서 3천억까지 투자한다 합니다. 그리고 또한 책임 시공사인 건설사가 책임 시공도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시공사가 혹시 시공에 문제점이 있으면 돌발 상황에 대비해서 대한건설협회에서 보증서도 확약을 받았답니다. 곧 공사가 중단될 일은 없다는 것이죠. 이제 지사께서는 공사에 집중하시게 되면 저는 레고랜드로 인해서 춘천시가 어떤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겠습니다.
그 속에서 일자리 많이 늘려내는 것도 제가 찾을 테고요. 또 그 레고랜드로 인해서 혹시 춘천 주변 상권들이 위협받는 것도 막아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춘천시장으로서 이제까지 모습과는 다르게 가겠다는 것이죠. 방관자 입장이 아니라 강원도와 함께 직접 개입하고 참여하고 주도하는 그런 입장에 서겠다는 겁니다. 네, 끝으로 최동용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고랜드 사업은 지금 레고랜드는 지난 7년 동안 공사를 착공 못하면서 3번의 착공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삽 한 번 못 뜨고 제대로 추진이 안 됐던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도에서 이야기하기를 문화재 문제 때문에 착공이 늦어졌다고 하는데 문화재 문제는 14년도 6월 달에 이미 해결이 되었고 본공사를 착공할 수 있었음에도 착공을 못한 것은 시공사를 제대로 선정을 못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춘천시와 도와 업무가 영역이 달라 있는데 교량사업과 접속도로라든가 상하수 오폐수 문제는 강원도와 국가와 춘천시가 함께 추진했지만 레고랜드 본토지는 100% 도유지입니다. 그래서 최문순 지사가 책임 준공 착공을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을 안고 있음에도 이것을 마치 춘천시에서 협조가 안 돼서 추진이 안 된 거냐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됐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도에서 춘천시로 공문을 보내기를 용도 지역을 좀 변경해달라고 했습니다. 자연녹지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자연녹지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일부 변경해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 땅을 팔아서 공사를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부분은 레고랜드는 성공을 못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춘천시의 전체를 이전을 해준다면 춘천은 삼성과 대명이라는 큰 기업과 협의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새 후보 의견 잘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후보자가 출마를 결심하면서 가장 많은 고심을 한 것이 정책 공약일 것입니다. 그만큼 공약은 유권자의 선택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자신의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상대 후보로부터 질문을 받는 순서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이재수 후보께서 먼저 공약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예술로 수천만을 불러들이는 문화특별시 만들겠습니다. 문화예술은 춘천만의 매력입니다. 문화예술을 잘 가꾸고 키우면 산업이 됩니다. 좋은 공연 하나가 수백만 명을 부르는 힘이 있습니다. 좋은 영화 한 편이 수만 대의 자동차보다 더 큰 위력을 가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을 했습니다. 춘천을 문화예술의 도시로 육성하겠다. 지난해 4월 춘천 시민과 한 약속입니다. 이거 지켜내게 하겠습니다. 곧 춘천 예산을 중앙의 예산을 끌어와서 문화예술로 많은 일자리도 만들고 산업이 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먹거리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먹는 것 하면 춘천이 떠오르게 하자는 것입니다. 춘천 가면 먹는 것 하나만큼은 실패하지 않아. 이게 제 전략입니다. 인천공항에서 내린 외국인이 먹는 것을 고민할 때 춘천을 역시 떠오르게 하자는 전략이죠. 청와대에서 대한민국 먹거리를 총체적으로 책임졌던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먹거리와 농업, 농업과 먹거리의 환상적인 만남 춘천에서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농업을 통해서 또 그 관련 산업이 수만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춘천에 먹는 거가 다른 지역과는 또 다른 특별한 매력을 갖게 하는 것은 춘천에서의 먹거리만큼은 안심하다는 겁니다. 어쨌든 춘천에서 먹는 것 그거 자체가 춘천에게 새로운 일자리와 새로운 비전을 충분히 만들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남이섬에서 정말 예산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강우현 사장이 만든 기적을 저는 봤습니다. 20만 명밖에 없던 남이섬 관광객을 300만 명으로 만든 비결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문화예술.
알맹이 있는 관광 정책을 통해 해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이 바로 문화예술과 먹거리였습니다. 이제 춘천, 남이섬의 기적을 춘천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춘천에서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수 후보의 정책 공약이었습니다. 최동용 후보와 변지량 후보께서는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엔 이재수 후보의 정책 공약에 대해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용 후보부터 이재수 후보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30초, 발언 시간은 2분 드리겠습니다. 이재수 후보님은 문화특별시를 공약을 하시면서 대통령이 약속을 했고 도지사가 지원하고 이재수가 실행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대통령께서 약속하시고 도지사가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이재수 후보 개인에게 한 것인지 아니면 춘천 시민에게 하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문재인 대통령과 도지사님은 제가 시장이 되면 지원하지 않고 이재수 후보가 시장이 되면 지원하겠다는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문화예술 공약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이재수를 위한 공약은 아니었습니다만, 제가 지난해 3월 달에 대통령께 직접 부탁을 좀 드렸고요. 물론 경선 후보 시절입니다. 그래서 춘천이 갖고 있는 매력은 문화예술임을 대통령께 인식시켜 드렸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자신 있게 춘천 시민에게 한 공약입니다. 이 내용을 강원도지사 최문순 지사께서 받으셨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춘천 문화예술 도시를 육성하겠다. 또 이 문화예술을 통해서 춘천의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일 뿐만 아니라 춘천에 일자리 만들도록 하겠다. 저에게 협력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런 대통령이 공약하고 최문순 지사가 지원하겠다라고 한 이 문화예술 도시 육성 직접 제가 실행에 옮기겠다, 그런 뜻으로 그런 뜻입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변지량 후보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수 후보의 공약서에서 제가 계속 지금 의문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상당히 구체성이 없고 참 두루뭉실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캠피포에지 문제, 이건 우리 춘천 시민들의 지금 수곤입니다. 여러 가지. 그런데 이번에 동북아 경제 물류 거점 도시를 만든다. 이게 춘천역하고 연계를 해서 저는 이게 대체 뭐를 지금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신도시를 건설을 하겠다는 건지, 네, 질문 시간은 30초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수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캠페이지를 물류 거점 도시 만들겠다, 물류 기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좀 오해를 하신 모양인데 그 내용은 아니었고요. 그 캠페이지가 그 옆에 있는 춘천역이 이제 종착역이 아니라 출발역이 돼서 새로운 동북아 북방 경제 시대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니 그 옆에 있는 미군 부대 부지를 새로운 플랫폼을 좀 만들자. 그런 동북아 평화 시대를 열어가는 전진기지로 활용하는 새로운 상상력을 가져보자, 그런 관점을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미군 부대만큼은 지난 60년 동안 우리 춘천 시민들이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까 참 많은 각자의 상상력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민들의 상상력이 마음껏 발휘되는, 그렇게 그걸 통해서 활용 계획을 세우는 그런 계획을 가져보자, 그런 제안이죠.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최동용 후보께서 정책 공약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3분입니다. 저는 오래전서부터 우리 춘천에 있는 의암호를 바라만 보지 말고 이 의암호를 개발을 통해서 춘천의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년 전에 소형 스카이워크를 시범적으로 조성해 봤는데 12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다녀가셨고 이 중에 80% 이상이 외지 관광객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의암호의 가치를 새롭게 느낄 수가 있었고 의암호 순환관광벨트라는 공약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의암호 순환관광벨트는 22개의 관광시설을 조성하고 육로와 수로를 통해서 순환형 관광을 즐기는 그런 개념입니다. 몇 주 뒤에 착공에 들어가는 사막산 로프웨이를 비롯해서 지름이 130m 되는 대관람차, 사막산 찌와이어, 한옥 테마파크, 크루즈 등의 시설이 완성되면 춘천은 대한민국 최고의 가족 체리형 관광 도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관광시설을 통해서 3,000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광객 2천만을 유치해서 지역 상권과 지역 기업을 활성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보육 선도도시를 조성하겠다는 발표도 함께 했습니다. 그 출산 장려급을 지급하고 무상급식도 전면 시행하면서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을 신축하고 키즈파크 조성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해서 임신서부터 출산, 보육, 청년까지 생애 주기별 마스터 플랜을 정하고 출산 보육과를 신설을 해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춘천은 엄마 아이가 행복한 보육 선도도시 춘천을 위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신축을 하고 출산 장학금도 확대하고 초등학교 입학금도 지원하면서 중고등학교 입학생 교복비도 지원하는 등 보육 지원과 교육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에는 춘천 학사를 좀 신축을 해서 재경 학생들에게 편하고 안락한 숙식 공간을 제공해서 교육 경비도 7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증액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르신들을 위해 춘천 노인회관을 건립하고 경로당과 행정도우미를 배치해서 그 보조금 정산이나 행정과의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장애인 여러분께서는 운동할 때마다 장소가 협소하고 운동하기도 불편하셨을 것입니다. 장애인 종합체육관을 건립해서 장애인 여러분들이 마음껏 운동하시고 건강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변진양 후보와 이재수 후보께서는 잘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진양 후보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네. 질문은 30초, 답변 2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최동영 후보님의 그 공약 중에서 그 보육 선도도시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고 참 중요하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지금 4년간 시행을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그 결과를 갖고 있는지 그걸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주시고, 그 다음에 그 의암호 관광순환 그 벨트 거기에 일자리가 3,000개가 만들어진다 그러는데 그 근거를 한번 좀 정확하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보육선도도시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지금 현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또 어느 단체라고는 얘기를 못하겠지만 작은 자치단체에 산부인과가 없습니다. 그 산부인과가 없는 부분은 출생이 안 하기 때문에 산부인과가 영업이 안 돼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인구가 줄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위기에 봉착할 것이다. 춘천도 머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출산 보육과를 신설하면서 벤치마킹을 했고, 그래서 임신서부터 출산 보육 청년까지를 관장하는 과를 신설하면서 생애 주기별 마스터 플랜을 정했습니다. 정해서 그 준비를 하는데, 이거는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설립을 할 뿐더러 지금 키즈파크 공사라든가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이라든가 물놀이장이라든가 이런 곳을 아이들이 다닐 수 있고 갈 수 있고 거닐 수 있고 이 나갈 수 있는 장소 제공도 춘천시에서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서울에 아까 서울 학사 얘기를 좀 잠깐 비쳤습니다만, 서울 학사 문제도 우리 고등학교 졸업하는 학생들이 고비용 가지고 서울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학사도 춘천시가 이제는 준비를 해줄 단계가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자리 부분은 지금 로프웨이 하나 사업에 대한 사업도 지금
대명에서 추진을 하고 다음 주에 6월 달에 착공을 합니다만 거기에도 지금 170만 명의 관광객이 오는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일자리, 그다음에 스카이워크도 마찬가지, 또 거기에 대련차를 포함한 크루즈선, 이런 선까지 전부 포함을 하면 청년 일자리는 충분히 나올 것이다. 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제한된 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수 후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 후보님께서 제시하고 계시는 하드웨어 관광 방식들에 대해서 또다시 질문을 좀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시설 중심의 네. 그런 관광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최 후보께서 지금 하고 있는 그 관광 사업과 우리 남이섬에서 성공했었던 거와 혹시 비교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지 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최동일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이섬은 남이섬대로의 특색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관광시설을 의암호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암호는 지금까지 저희 춘천시가 보존만 하고 바라만 보고 춘천에 이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의암호를 개발을 좀 함으로써 인해서 우리가 춘천시 시민들의 경제적 이익을 거기서 창출을 좀 해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구상을 했던 것이고, 소양강 스카이워크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지만 그것이 120만 명이라는 관광객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거기에도 외지 관광객이 80% 이상이 이렇게 방문을 했고, 거기에 지금 상품권을 저희들이 입장료로 상품권을 2,000원을 이렇게 돌려주고 있습니다만 그 비용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상권이 다시 살아나고 소상공인들이 수익 창출에 이익을 보고 있다. 이런데 주안점을 뒀다. 그러면 호수권을 개발을 하면 우리는 큰 수확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 의암호 순환 관광벨트를 구상하게 됐고, 또 그와 함께 로프웨이, 우리가 시민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로프웨이 사업도 이번 달에 착공이 되면, 그것도 준공이 되면 대명에서 추진을 하지만 그것도 170만 명이라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고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변진양 후보 공약 발표 시간입니다. 역시 발언 시간은 3분 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그 토론을 몇 번 진행하면서 정말 그 소외받은 곳에 대한 그 정책을 좀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토론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한 좀 정책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농정 관련입니다. 농업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늘 소외를 받고 있는데, 저는 그 우리 농업과 우리 이게 상생 협력이 좀 돼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농정 예산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6, 7% 정도인데 10%까지 만들겠습니다. 제 임기 기간 4년이라고 한다면은 매년 1%씩 이렇게 올려서 10%였던 그 예산을 만들겠다. 그래서 살만한 농정을 만들겠다는 이런 그 의지로 좀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제라든지 또는 뭐 월급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왔는데,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 그리고 뭐 택배비 지원이라든지 현실적으로 정말 그래서 농업을 하는 분들이 필요한 소득 창출이 되는 그런 그 농정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약사명동하고 소양로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재건축 재개발 전면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 춘천 도심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공동체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숲으로 좀 변해가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 문제만큼은 도시 재생으로 좀 가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춘천의 그 교통 문제가 이제 앞으로 대단히 좀 심각을 하다. 지금 그 도심 안에 시청이 다시 거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앞으로는 좀 교통 대란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버스를 완전 공영제를 실시를 하면서 대중교통의 체계를 좀 혁명적으로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보행권을 제일 먼저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 거리를 많이 만들고, 또 도로 다이어트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교통체계를 혁명적으로 좀 바꾸질 않으면은
참 우리 도시가 살아가기 힘들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최동용 후보가 걸었던 그 보육도시에 관한 문제, 이거는 저도 정말 이거는 우리 자칫하면은 이 저출산 문제가 재앙입니다. 좀 춘천시가 특단의 어떤 그 방안들을 강구를 해서 정말 그 선진 보육도시가 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좀 애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춘천의 어떤 그 줏대를 좀 찾아야 된다. 어떤 그 춘천의 정체성 확립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그 문화재 복원에 좀 진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춘천이 사는 것이 나름대로 자랑스러운 이런 도시를 만드는 데 쓰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한된 시간이 지나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진환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이재수 후보와 최동용 후보께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수 후보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30초, 답변 2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감사하게도 우리 변진환 후보께서 농업에 대한 애정 있는 말씀 주셨는데요. 어쨌든 농민들에게 여전히 절실한 것은 가격의 문제일 텐데요. 대한민국 그 농산물 가격 정책이 실종이 되었었습니다. 지역에서 농산물 가격 정책 어떤 대안들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최저가가 당연히 좀 보장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중앙정부 차원의 어떤 큰 정책인 문제 부분들이 있겠다면은 지역 단위에서도 최저가가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지 않으면은 소위 말해서 가격 경쟁에서 그렇게 맡겨 놓는다고 한다면은 저는 이게 상당히 힘든 거거든요. 이게 농업이 의외로 그 가격 탄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적으로 최저가 가격을 보장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는 이론이 없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최동용 후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변진환 후보님께서 창의 융합적 문화예술부를 창출하는 춘천을 만들겠다고 먼저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예술을 통해서 부를 창출하는 것은 예술인들의 능력, 전시장과 공연장,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참여 등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부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 정책을 내놓으면서 예술에서 참 돈이 되느냐 그런데 예술이 돈이 됩니다. 예술이 만약에 돈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 춘천은 먹고 사는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아마 정책으로 아마 안 해놨을 겁니다. 우선 예술이 이제 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 가지를 좀 저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예술인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의 교육 사업 문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예종인가? 이런 어떤 대학 전문, 예술 관련 대학들을 좀 유치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술을 이렇게 창조하는 과정에서의 ICT, 지식, 산업, 이 연관련 효과가 좀 큽니다. 예를 들면은 혹시 마블 박물관을 좀 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캐릭터 산업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잘 들어오면은 레고랜드보다도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예술을 통한 어떤 유통 문제, 뭐 이런 거하고 관련을 짓다 보게 되면은 정말 이제 예술은 좀 돈이 됩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제 도래를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직업 직종이 한 70~80%가 없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살아남는 건 전 예술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또 이 예술 자체가 우리 춘천의 어떤 특화가 된다고 한다면은 도시 자체 브랜드를 좀 올려줍니다. 그래서 이 예술을 보러 오기 위한 관광산업, 이거는 같이 좀 우리 최동용 후보님께서 지금 계속 관광산업을 예시를 하시는데 이 콘텐츠가 있어야 되거든요. 바로 이 예술이 콘텐츠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돈이 된다는 얘기죠. 네. 이상입니다. 네. 늦은 시간 상당히 피곤할 텐데요. 두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은 캠페이지 활용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춘천시의 오랜 현안 중에 하나는 옛 미군 부대 부지였던 캠페이지 활용 방안일 것입니다. 춘천시는 2016년 5월부터
시민 의견을 수렴한 후 결국 지난 1월 시민 복합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지 의문을 제기하는 시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캠페이지 부지의 시민 복합화 공원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주시고 다른 방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동영 후보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캠페이지는 60년 만에 우리 춘천 시민의 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주 중요한 땅이기 때문에 제가 2014년도에 취임을 하면서 캠페이지의 사업을, 캠페이지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용역을 줘서 성과품을 좀 받았습니다. 받았을 때에는 일반 건물도 증축을 하고 신축도 하는 1,700억 들어가는 규모의 개발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그 개발 계획 가지고 추진할 계획을 가졌습니다만 이것은 몇몇 시장이나 대학 교수님들이나 몇몇 전문가들로 결정돼서는 안 될 사항이라고 보고 그래서 춘천 시민들의 의지와 뜻을 반영해야 되겠다. 이래서 1년 7개월 동안 춘천 시민들과 의견을 했습니다. 시민 토론회도 가졌고 지역 설명회도 하고 단체 설명회도 거쳤습니다. 의견도 다 쟁취를 하고 1년 7개월 만에 저희들이 납품을 받아보니 시민의 80% 이상이 시민 복합공원으로 가는 것을 원했고 그리고 인위적인 건물은 후세대에 넘기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것이 시민의 의지와 뜻이 담긴 것이다라고 시는 결정을 했고 이번 6월부터는 행정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절차를 밟으면 내년 초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어서 변재양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캠프페이지가 2005년도에 우리한테 지금 넘어오면서 15년 가까이 돼 갑니다. 아직까지도 캠프페이지를 지금 상상의 이런 나래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좀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된다. 그래서 이미 녹지 공간으로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돈이 되는 공원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뉴욕의 센트럴 파크가 지금 연간 한 2,500만 정도의 관광객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되는 공원, 그런 명품 공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우리 춘천이 예술 특화도시로 가야 되는데 이 예술이 생활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밑에 공간은 이게 소극장 또는 어떤 연극이라든지 또는 예술을 좀 할 수 있는, 거리 예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또 지하도 지금 좋습니다. 아까 제가 마블박물관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4차 산업혁명의 지식 문화산업의 어떤 메카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이 20만 평의 공원이 돈이 되고 또 우리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그런 지식문화산업의 단지가 되고 또 녹지 공간이 좀 될 수가 있는 일석삼조의 그런 활용을 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겠다. 그래서 결국 아마 소득도 창출될 수 있는 그런 부를 창출하는 그런 공원이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끝으로 이재수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관점을 유지하고 싶고요. 사지선다형으로 답을 정해놓고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하는 그런 접근 방식은 좀 지양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어쨌든 춘천 시민들은 저 땅에 무엇을 할까 나름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 생각이 옮겨지게 하는 새로운 기회의 시간들을 꼭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다만 2가지 접근 정도는 제안을 해보고자 합니다. 남북교류가 급물살을 타고 있고 동북아 시대, 평화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춘천역이 그 출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북아 평화 시대의 거점 도시 춘천이 되고자 할 때 춘천역 옆에 있는 미군 부대는 그 상징 공간으로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하지 않냐라고 하는 생각 하나 있고요. 2번째, 대통령께서 약속하시고 지사께서 지원하시겠다 한 문화특별시 내용 하나로 문화예술 복합공간으로
한귀퉁이 마련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원 부지도 여전히 유효한 우리들의 기획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후보자 간 자유롭게 토론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상호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께서는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반드시 한 후보 이상에게 질문과 답변을 들으셔야 하고 답변 시간을 충분히 주셔야 합니다. 만약 주도권을 가진 후보께서 2분 경과까지 질문 없이 혼자서 발언을 하신다면 사회자인 제가 1차 경고를 하겠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 발언을 하신다면 사회자 권한으로 주도권을 다른 후보에게 넘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점 유념하시면서 토론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당 5분, 4분 드리겠습니다. 4분간 드리겠고요. 순서에 의해서 변지장 후보께서 먼저 주도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아까 캠프 페이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저는 이게 감이 안 잡히는데 지금 그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공원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제가 생각에는 지금 녹지 공간이 좀 확보가 되는 겁니까? 그게 뭐 이 동북아 거점 물류 뭐 이렇게 지금 나가는데 그게 공원하고 이게 무슨 얘기가 서로 맞질 않는데. 지금 현재 공원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사지선다형을 놓고 이제 대체로 보면 공무원들이 질문하는 방식이 있어요. 보면 공원으로 원하십니까? 공공기관을 원하십니까? 또는 기업을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답안지를 놓고 대체로 물으니 그 중에 아마 시민들이 원했던 답이 공원을 원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 그러면 알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을 사지선다형으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폭을 좀 확장해서 시민들의 상상력 콘테스트 형태로 접근해 보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던 시민들의 그 상상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벌써 15년이 됐습니다. 이미 공원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저는 그 생각이 드는데. 아니, 근데 더 중요한 것은 15년이 됐다 하더라도 늘 관 주도였어요. 관에서 캠페인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자기 관점들을 유지한 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럼 시민들의 지금 생각이 물었거든요. 일단은 뭐 그게 아직까지 이게 안 좋아졌다 이렇다면은 우리 지금 이재수 후보님이 혹시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의 그 제한 형태로 적어도 이 도시가 향후 우리 서울 경기권을 바라보고 사는 도시가 아닌 미래를 그러니까 새롭게 설계한다 할 때 남북 교류와 또는 북방 경제와 그것을 준비한다 할 때 그것을 준비하고 새롭게 세팅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방안들은 없겠냐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것이죠. 네, 하여간 그 문제 부분은 제가 그렇게 한번 좀 마무리를 좀 짓고 제가 지금 팜플렛 이 공보물을 제가 보면서 참 놀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춘천의 대통령으로 임종석 비서실장은 춘천의 비서실장으로 조국 수석 등 청와대 참모진들은 춘천을 수석들로 뭐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지난번 토론에도 내가 제기를 했지만은 사실 제가 이재수 후보 이제 시민운동을 하면서 결이 같습니다. 시민이 주인이고 우리 이 중앙집권 그것을 벗어나가지고 우리 지역분권 차원에서 우리가 스스로 힘을 키워야 된다. 춘천이 그렇게 가야 된다. 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수막을 비롯해가지고 이렇게 외부 의존적이고 중앙집권 의존적이고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백이라는 얘기까지 했었는데 이제는 그 이재수 후보가 그동안에 갖고 있던 그런 생각을 접으신 겁니까? 뭐 제가 특별히 그러니까 청와대와 관련되어진 것은 지금 나왔던 팜플렛과 또는 제 명함에 있는 청와대 선임 행정관 이겁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걸 시민들한테 굳이 자랑하진 않았는데 우리 두 후보께서 정말 열렬히 청와대와 관련된 제가 관련 짓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시민들에서 너무 설명을 많이 해 주시는 바람에 제가 굳이 설명을 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오히려 강조해 주신 분들은
우리 최 후보님과 우리 그러니까 8개월짜리 그 선임 행정관을 후보께서 하고 사실 선전을 그동안에 해주셨지. 갖고 있던 그 생각하고 그 배치가 되는 그런 그 행동을 하니까 이제 저희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제한된 시간이 지나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주도권을 이재수 후보에게 드리겠습니다. 역시 4분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예, 우리 변진양 후보께 그럼 여쭙겠습니다. 우리 후보께서는 우리 춘천을 문화예술 도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접근들과는 저와의 유사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안심도 되고요. 향후에도 서로 간에 의논할 얘기들이 참 많겠다 그런 기대 또한 갖습니다. 근데 문화예술 도시를 육성하는 과정에 한 가지를 꼭 부연해서 설명하시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대학을 유치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춘천에도 엄연히 대학 내에 예술대학이 존재하고 거기서 아주 훌륭한 대학 교수님들과 또 연구원들과 또 거기 학생들이 춘천 지역의 문화예술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또 정말 역할들을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또 기대도 되고요. 근데 굳이 왜 외부에 있는 대학을 춘천에 꼭 유치해 와야 문화예술이 사는 건지 그 부분 좀 그 부분은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이제 예술 특화도시, 예술 전문 도시를 가기 위해서 예술 관련 전문 대학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또 일반 대학에서 그 분야에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은 제가 좀 생각을 하는 거는 예술 특화도시입니다. 그러면은 그 예술 특화도시에 어떤 양성기관으로서 예술 전문 대학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미에서 이제 그런 대학이 있다고 한다면 춘천이 예술 특화도시로 가고 전문 도시로 가는구나. 이러면 이제 수요가 있다고 한다면은 또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 전에도 보면 지금은 이번엔 그렇게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만 캠페이지 부지 내에 대학을 유치하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생각도 하고 있었다. 그렇죠. 그거는 제가 이제 2000년 초반에 그때 우리 춘천이 뭘 가지고 좀 먹고 살 건가. 저는 늘 그걸 고민을 했습니다. 여기 제조 못합니다. 그죠? 상수원 보호구역 때문에. 그래서 그때 춘천이 대학 도시로서의 어떤 품격을 좀 갖췄으면 좋겠다. 그때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이건 한 20년 전입니다. 아니, 2000년도 이제 초반의 얘기인데 그때 이 대학 도시에 하나의 고로 해가지고 그때 솔직한 구체적으로 그 이대 분교도 제가 한번 좀 찾아가 봐서 그게 좀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추라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중앙 뭐 이런 우리 자원에 대한 이야기에 소홀함이 있다는 말씀을 좀 하긴 하셨습니다만 지역에 그 20년 전에도 여전히 지금 대학이 있었습니다. 6개 대학이 있었고요. 그 대학마다 참 놀라운 장점들을 참 많이 갖고 있었는데 지금도 그러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대학 도시는 정말 좀 그 갭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대학 도시는 우리가 지금 우리 도시 안에 있는 그 대학을 잘 가꾸고 잘 지원해서 그 대학이 우리 지역의 발전에 이끌게 하자. 또 대학의 연구 역량이라고 하는 이 연구 역량들이 지역의 일자리도 만들고 지역에 갖고 있는 다양한 자원을 보물화하는 일들을 좀 만들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통해서 대학이 정말 지역과 상생하고 지역과 대학이 상생하는 새로운 개념의 대학 도시를 만들자 했었거든요. 그 개념은 전혀 다른 거죠. 그 개념 일맥상통하죠. 일맥상통하고 지금은 이제 우리 춘천에 대학이 6개 정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대학 도시라고 하는 거는 저는 하이델베르크라든가 옥스퍼드 이런 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6개 대학이 좀 더 들어와야죠. 그래야지 일단은 외형적으로 대학 도시의 모습을 갖추지 않겠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최동용 후보에게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4분입니다. 네. 이재수 후보님께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8개월 동안 이제 청와대에서 근무하셨다고 하셨고 농업 비서관실에서 하신 거죠? 네. 여러 차례 걸쳐서 농업 전문가라고 말씀도 하셨고 그랬습니다. 근데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4년 전에 제가 토론을 통해서 한번 질문을 드린 것이 있는데
농업인 안전보험이라는 것을 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업인은 재해 대책 관련 보험들이 있고요. 재해가 아니고 안전보험. 그다음에 농업인을 위한 안전보험이 네.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춘천시 농업인 안전보험이 이 근데 제가 그 농업 전문가라고 하는 말을 한 적은 없는 게 네. 제가 전문가라는 말을 참으로 싫어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 이 공약집에 보면 예. 이 농업 비서관실에 근무하시면서 했는데 농업 분야 공약이 없어서 제가 찾아보니까 좀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 그래서 농업인 먹거리가 안전보험 그 안전보험 자부담 비율 뭐 이런 걸 구체적으로 잘 모르실 거 아닌가 이렇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각 세세한 부분들까지 제가 디테일하게 알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번에 저희가 가서 농업 안전에 관련한 보험 그 단가가 워낙에 농민들한테 불리하게 돼 있어서 그걸 전면적으로 개편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단가 문제가 아니고 네. 전체 이제 자부담 비율을 좀 줄여서 지금 농업인들이 22% 부담을 좀 하고 있는데 이 부담을 전부 없애려고 굉장히 아마 그 이번에 획기적으로 우리 예산부서하고 아주 싸우듯이 해서 그 개별 부담들을 최소화하는 것까지 저희가 예산 확보했다는 말씀을 하나 드렸고요. 그리고 농업 부분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적당하지 않은 게 제가 먹거리와 그러니까 먹거리를 통해서 행복한 도시 춘천 만들겠다 할 때 이 먹거리를 통한 행복의 내용이 바로 농업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을 제대로 육성하지 않으면 먹거리가 행복해지지 않고요. 얼마 전, 그 내용들이라고 하는 이해들을 좀 얼마 전에 좋겠습니다. 꽃샘 추위 때문에 과실이 이렇게 냉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이제 지자체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농민들이 재해보험이 사실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전국 평균적으로 농업인 재해보험 자부담 비율이 상당히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그것도 한 20% 정도가 되는데 춘천시의 경우는 이제 취임 후에 저희가 이걸 10%로 좀 낮췄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5% 수준까지 낮춰서 우리 농가가 부담 없이 농업인 재해보험에 좀 가입할 수 있도록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번에 그 재해 관련 보험 얘기할 때 저희가 조금 드러내고 이 정부에서 잘한 일 중에 하나가 그 재해에 의해서 보상하는 방식에 여러 문제점이 있었어요. 예컨대 농약대라든지 대파대를 만들 때 현실적인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네, 부모님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한 10배 이상 높게 한 마무리해 것도 주시고 예, 변진아 부모님께 이제 질문을 한 곡씩 드리는데 지난번 토론회에서 청와대 농업비서관 행정관으로 8개월 일하신 후보님께서 먹거리 책임자였던 노하우로 먹거리 대표 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면에서는 저도 참 무책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임명을 안 했어요. 농림부 장관, 그 다음에 농업비서관, 그 다음에 우리 선임행정관. 어떻게 보면 전 우리 그 대한민국의 농정은 지금 마비가 돼 있다. 네. 제한된 시간이 지나서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으시죠? 시간이 부족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상호 토론 기회는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못다한 의견은 다음 상호 토론 시간을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후보자 각자에게 드리는 개별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개별 질문은 5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투표하세요. 이 5글자 중에서 한 글자를 선택하시면 그에 해당하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이재수 후보께서 먼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하세요 중 어느 글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로 하겠습니다. 네, 하 선택을 하셨습니다. 예, 하에 해당하는 개별 질문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서울 춘천 고속도로가 개통된 지 9년이 지났고 ITX도 개통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이와 같은 교통망 개선으로 기업 유치 환경이 개선되고 수도권 생활이 현실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적지 않습니다. 쇼핑과 교육, 문화, 예술 등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지역 공동화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인데요.
앞으로 동서 고속 전철까지 건설되면 춘천시는 동해안으로 가는 길에 지나치는 지역으로 전락할 우려마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시의원 시절에 사실 우리 사회자께서 제게 주신 질문의 내용을 당시 아마 시장이었던 분들한테 똑같은 질문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 그 고속도로가 또 저 ITX 열차가 우리에게 희망을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모든 자원을 앗아가는 불행의 그런 통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드리면서 정말 많은 준비를 좀 해내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아주 간곡한 마음으로 드렸었는데 아직도 여전히 이러한 질문이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이 좀 안타깝고요. 그래서 늘 제가 우리 최동료 후보께 드렸던 질문의 내용처럼 이제 우리가 춘천에 새로운 좀 알맹이를 좀 만들자라고 하는 제안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찾아오는 분들에게 찾아올 이유를 갖게 해줘야 한다. 춘천을 우리 물론 그 서울이라고 하는 도심에 가서 쇼핑을 해야 하는 뭐 그런 분도 있겠습니다만 춘천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춘천을 매력 있게 만들어내는 것이 더 시급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알맹이 있는 문화예술 정책을 통해서 수도권 시민들을 춘천으로 불러들이는 것 그게 우리 해법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동영 후보 질문 번호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투표 세요 4자 남았습니다. 표로 할까요? 네, 표에 해당하는 질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춘천 시민들의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춘천 환경사업소의 쓰레기 소각장과 재활용 선별장은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시설에 대해서 춘천시 직영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쓰레기 문제의 발단은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공시설의 민간 위탁 근로자를 정규직화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발표하고 시작이 됐습니다. 동부에 위탁했던 운영하던 사업장에는 저희들이 이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그다음 노조 미가입자 등 직원들이 계셨는데 이 중에 이제 민주노총 근로자들이 강력하게 시에다가 직영을 요구하고 정규화를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이분들과 한 20여 차례 이제 소통을 했지만 여러 문제로 인해서 해결을 못했고 결국에는 서로 위탁 운영자로 결정된 한라산업개발과의 이제 다툼으로 좀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이분들의 아픔은 이해가 가지만 정부의 정확한 지침도 없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느 시장이 시민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려고 하겠습니까마는 현 정부에서 빠른 시일 내에 방침을 주시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달되면 우리 시에도 그 방침에 맞게 빨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변지량 후보 질문 번호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저는 투세요 한번 하겠습니다. 투로 한번 하겠습니다. 네. 투에 해당하는 질문입니다. 현재 춘천시는 고령 인구 비율이 15%를 넘는 고령 사회입니다. 하지만 심각한 저출산 추세가 지속되면서 인구 절벽의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현상이 계속된다면 강원도 내 읍면동 10개 중 6곳은 30년 이내에 소멸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도 나와 있는데요.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출산과 보육 환경 제고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양극화 문제, 또 저출산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저출산 문제는 대한민국의 좀 소멸서 갖고 올 수 있다라는 거의 좀 재앙 수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자체는 중앙에, 또 중앙에는 지자체, 이렇게 서로 핑퐁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그 최동영 후보가 선도 보육도시 이렇게 기치를 걸면서 가는 거는 좀 참 바람직하다. 근데 그게 정책에 이제 나열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출산 장려금 같은 문제도 지금 뭐 언발에 오줌 누기식의 그런 참 일부분을 이제 지급을 하고 이러는데 좀 이런 거 좀 대폭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임신과 보육과 또 교육과 이런 토탈 어떤 시스템을 갖춰서 정말 좀 극단적인 그런 정책을 하질 않으면은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좀 시장이 좀 된다고 한다면은 정말 우리 춘천이 이 문제만큼은 한번 좀 해결을 해서 다른 지자체 좀 모범이 되는 이런 보육 선도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상호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은 앞선 상호 토론 방식과 같습니다. 다만 시간은 5분 드리겠습니다. 자유롭게 상대 후보를 지명해서 토론을 주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린다면은 상대 후보에게 질문을 하시고 상대 후보가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주도권을 가진 후보께서 이번에는 3분 경과시까지 계속 발언을 하신다면 제가 1차 경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된다면 역시 주도권을 다른 후보에게 넘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최동영 후보께서 먼저 주도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변진영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 두 분이 후보 단일화를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이재수 후보가 양보를 하셨다고 이렇게 이제 들었습니다. 경선을 한 것입니까? 양보를 하신 겁니까? 바깥에서 한간에 양보를 했다. 양보를 했다고 한다면 아마 지난번에 안철수 후보하고 박원순 후보 아마 그걸 아마 여러분들 좀 상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냥 이렇게 집어던진 겁니다. 준 겁니다. 근데 그때는 불공정한 경선이다. 저는 그렇게 규정을 했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합의를 해서 경선을 했습니다. 공정하게 경선을 해서. 그래서 제가 후보가 된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바깥에서 그걸 계속, 이재수 후보가 양보를 했다는데, 이재수 후보님, 양보한 겁니까? 경선한 거죠? 저 답해도 됩니까? 네, 그건 들으면 되죠. 우리 변진영 후보께서 불공정 경선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이 패한 것은 불공정 경선이고요. 본인이 이긴 것은 공정 경선이다라고 하는 기준을 가진 것 자체가 정말 시민들한테 부끄러운 얘기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변진영 후보와 함께 단일화와 관련되어서 한 얘기들이 참 깊은 얘기가 많습니다. 그 얘기 정말 다 시민들한테 드러내놓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변 후보께서 그 내용만큼은 본인 스스로가 진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그런 생각입니다. 다 말씀하셨죠? 네, 질문 주세요. 네, 제가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양보를 한 게 아니고 여론조사 경선을 한 것만은 맞죠. 그러니까 그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제가 겁니다. 드리는 게 그리고 그래서 마지막에 경선을 해서 제가 이겼습니다. 저는 상당히 공정하게 경선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변진영 후보님, 이 시간은 최동영 후보의 주도권을 갖는 시간입니다. 예,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의원님께 제가 질문을 좀 드리는데, 이재수 의원님 공약을 좀 보면 남춘천 산단에 대규모 물류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네. 맞죠? 네. 그것이 이제 몇 년도 조성이 목표입니까? 지금 그게 지금 아까 우리 변진영 후보께서 제게 주신 질문 꼭지 내용과 연결돼서 말씀드리면 이제 동북아 시대에 춘천
속초 원산 또 원산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그 대륙으로 이어지는 이 이제 철도가 만들어지게 되면 또 남북과 연결되어진 것까지 포함해서 이제 서울 경기권 수도권으로 가기 위한 어떤 물류기지로서 춘천이 굉장히 절실한 요충지가 될 거라고 하는 저희는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시점을 예. 빨리 당기면 저희가 지금 2024년도가 그 속초 춘천 간 고속과 철도 계획이 돼 있습니다만 그것만큼은 좀 빨리 당겨서 가야 되지 않나. 당긴다고 하더라도 좋은데 춘천시가 지금 남춘천 산업단지는 이미 바이오 산업단지 13개 기업하고 지금 MOA를 체결을 했습니다. 해 있고 거기에는 이제 13개 사업 기업체가 들어오는 걸로 의향서도 다 받고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요. 남춘천 산업단지는 지금 그 물류단지가 들어올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아마 남춘천 산업단지가 지금 추진 사항을 모르시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건 것이고 아니고요. 우리 남춘천 산단과 관련해서 지금 보상을 추진을 해서 사업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 남춘천 산업단지에 대한 지금 바이오 사업은 하지 말고 그 지금 남춘천 산단과 관련된 사업 내용은 도와 저희가 함께 공동 추진을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인데요. 아니 물론 그런 얘기 아니죠. 도가 추진을 하던 뭐 국가가 추진을 하던 근데 문제는 부지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남춘천 산단과 관련해서 그 부지는 이미 바이오 기업이 들어오는 걸로 MOE가 정책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물류산업단지가 들어갈 부지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행스러운데요. 여지껏 남춘천 산단 관련해서 시민계가 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해 본 적이 사실은 지금 MOE 체결해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데. 제한된 시간이 지나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변진영 후보께서 주도권을 잡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5분간입니다. 네, 그 이재수 후보한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마지막에 그 자꾸 양보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하나만큼은 그러니까 바깥에서 그 양보했다라고 이 얘기는 좀 하지 마십시오. 막 그러고 좀 다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 그 앞으로 이제 공직을 맡으면서 대단히 중요한 얘기인데 선거법 관련 문제입니다. 저한테 주는 이재수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지난번에 우리 최동용 후보께서 그 문제를 좀 제기를 했는데 저도 이 문제는 대단히 좀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 분명히 이제 선관위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그냥 경고 조치로 끝내는데 호별 방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찰에서는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전혀 사실이 아닌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그렇습니까?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확정을 확실히 하고 하고 계신 거예요? 그 확인해 문제 보셨습니까? 부분은 이미 아니 확인해 보셨어요? 그 문제 부분들은 확인을 해봤습니다. 어디다가 해보셨습니까? 거기에 이제 좀 관련돼 있는 분들한테 좀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말씀은 제가 좀 들었고. 수사라고 하는 표현이 적당하지도 않을 뿐더러. 아니, 이거 수사 내에서는 물론 이제 그 선거가 끝난 후에 혹시 이제 상대자가 또 우리 후보님처럼 불복하고 뭐 이런 것들이 또 있어서 또 후보가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잠깐만 제가 이제 있을 주도를 수도 갖고 있겠다 있으니까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왜 그러냐면은 이 사례가 대법 판례에서 이 초창기에는 70 나왔고 90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 600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이 정도의 그 재형이 가볍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책임 있는 일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지금 보궐선거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까지 비하게 된다면은 이건 대단히 춘천시로 와서 불행한 거다. 그래서 이 판단 문제 부분들은 우리 그 지금 유권자가, 우리 시청자가 분명히 좀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수사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혹시 그 뭐 참고인으로 이렇게 간 적이 있는지 전혀 없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침소봉대에서 말씀하시는 거가 온당치 않은 게 여기는 선관위가 주관하고 있는 그리고요. 잠깐 얘기 좀 들어보세요. 선관위가 주관하고 있는 그런 토론회입니다. 이미 선관위에서 종결해서 경고가 내어진 얘기를 근데 이제 사례가요. 확장해서 얘기하는 방식이 팩트 그 사례가 그 대법에서 판결난
그 사례하고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래서 뭐 이제 성관의 판단은 저도 좀 의아합니다. 똑같은 그런 그 사례를 한쪽에서는 70, 90을 맞았는데 여기는 그게 왜 경고조처로 끝나는지 그러니까 아마 경찰이 정밀하게 보고 다시 수사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전혀 듭니다. 그렇지 않고요. 아마 했으면 네. 그래서 예컨대 예. 아니 한 가지만 좀 네. 말씀드리고 이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아마 그 상대 후보 쪽에서 그 저에 대한 흠집 얘기를 할 목적으로 또 경찰에다가 또 고발 조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경찰에서 그걸 뭐 내사하고 있거나 뭐 이런 상황들 그런 조짐들 사실 본 적은 없고요. 다만 선거가 끝난 다음에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후보님처럼 또 당선된 사람들에게 흠집될 목적으로 또 고발을 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에는 정정당당하게 재판에 임하겠습니다. 근데 역대로 이 문제 때문에 그 직위를 박탈되어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어요. 아니 없습니다. 없지만은 그 첫 번째 사례에서 더 중요한 건 그 이재수 건보다도 의원님. 지금 저희가 했었던 얘기는 선거 운동을 목적으로 가서 춘천시청을 방문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또 그 선거 목적을 위해서 방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또 대부분 그 일정하게 감안을 해서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는 사실을 그거는 정말 우리 시민들께서도 충분히 이미 아마 다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하여간 그 선거법이 엄정하고 또 그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정말 깨끗한 정부입니다. 그런 부분들인데 우선 저 공직자로서 있다가 내려오셔가지고 또 그런 어떤 그 선거법을 아무튼 그 위반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먼저 그 사죄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맞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그 문제 부분들은 하여간 시청자들이 좀 판단을 할 수 있는 좀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한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재수 후보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5분입니다. 제가 참으로 안타까운 게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 선거하자라고 한 이야기가 사람들 기억 속에서 떠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토론회 때마다 계속 그런 헌집내비식 거의 마타도 수준에 가까운 그런 형태의 토론을 이어간다라고 하는 것에 참으로 안타까운데요. 정말 우리 시민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른 판단이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우리 이 변진영 후보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본인이 패한 것은 불공정하다 하고 본인이 이긴 것은 공정하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저도 또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가 좀 없었고요. 그건 좀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최동료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다가 말았던 내용이 있는데요. 최 후보님께서 그때 말씀하실 때 충분하게 숙지가 안 됐었을 텐데요. 혹시 우리 춘천의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해서 혹시 재임 기간에 그것 때문에 무슨 어떤 발동을 했거나 어떤 공식 활동들을 멈추게 하고 미세먼지 때문에 어떤 어떤 발령을 했거나 한 사실들이 혹시 있었나요? 그때 내가 좀 확실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 차원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고. 지금 제 얘기. 지금은 사실은 최근에 제가 그 말씀을 우리 후보님께 드린 다음에 또 공교롭게도 이제 춘천시가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를 해요. 근데 그거는 우리 후보님께서 미리 만들어 놓으신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재임 기간에 미세먼지와 관련되어진 상황의 위급함을 시민께 알리고자 해서 어떤 경계 경보나 이런 걸 발령을 해서 어떤 행사를 중지하거나 뭐 이랬던 사실이 혹시 있었나요? 발표하는 것이 일시에 며칠 만에 계획이 잡혀서 발표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겠죠. 그런 과정을 다 거치고 용역 성과를 받아서
충분한 기간이 걸린 다음에 발표가 되는 것이니까 네. 이렇게 알게 되고 조직 개편도 지금 기후에너지과를 저희가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도 있고 기후에너지과가 있는데 강원도에서는 그런 기후에너지과가 신설된 건 없습니다. 춘천시만 처음 신설이 됐고.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게 아닌데 자꾸 빗나가고 계신데요. 아니, 제가 드리는 내가 말씀은 근무 재임 기간 동안에 혹시 그런 거 발령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 기후에너지과를 예. 신설하는데 하루 이틀 걸립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는 도시에서 마음대로 과를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 그 얘기가 다 아니고 응의를 받는 거니까. 우리 춘천의 상황의 심각성들을 인지하고 계셨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걸 말씀이죠.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예. 기후에너지과를 만들고 그다음 미세먼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었지 않았느냐. 이것이 만들었으니까 심각성을 알고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건 좀 넘어가고요. 현재 또 하나만 더 드릴게요. 다른 말씀만 더 드릴게요. 드릴게요. 이제 그거는 춘천 시내에 예. 모든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도 지금 공급이 다 됐고 예. 초중고등학교와 경로당까지 지금 예, 감사드리고요.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좀 그것만 드리고 감사드리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가 또 춘천의 미세먼지가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또 한 가지 우려할 만한 얘기들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난주에 지난주는 아니고요. 며칠 지난주네 6월 1일 날 우리 춘천이 방사능 수치가 안전 수준을 벗어났다 해서 우리 시민들도 깜짝 놀라고요. 전국의 유수 방송들이 다 춘천에 와서 카메라를 들이댔는데요. 이 방사능이 우리 지역에 굉장히 심각하다. 이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지난 31일 날 방사능 관련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춘천 지역은 225개의 방사능 측정 결과 평균치가 323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제 300까지를 평상시 수준으로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방사능 관련한 업무는 이건 국가 사무이죠. 지금까지 지자체들이 관심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웠던 게 이번 우리 그 심각성들을 죄송합니다. 네, 제한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새 후보에게 이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에서 개발과 보존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데요. 춘천시는 상수원 보호구역 등 그동안 각종 규제로 개발에 대한 갈증이 컸습니다만 반대로 일각에서는 환경 훼손을 가져오는 난개발을 우려하는 두 가지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제 춘천시는 개발과 보존의 균형을 이루면서 춘천시만의 창의적인 도시계획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후보자의 생각과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서 변지량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제가 그 95년도에 시민운동을 할 때 이게 이제 첫 번째 이거 하드였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지속 가능한 개발 이 문제이죠. 춘천에 제가 이제 구체적인 예를 좀 들겠습니다. 그 이제 제가 이제 시민운동을 하는 계기가 소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내려와서 보니까 공지천을 복개를 하겠다. 이게 이제 개발의 어떤 그 욕구이죠. 그 당시에는 뭐 이제 그린벨트가 돼 있고 하니까 우리가 개발을 할 수 있는 용지가 적으니까 이 공지천이라도 복개를 해가지고 만들겠다는 이제 그런 거였고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결연하게 이건 아니다. 환경 보존의 어떤 그 측면, 뭐 그 당시에 있어서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배부른 사람들의 뭐 이렇게 사치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도 있었습니다. 문제가 이미 그렇지만 이제 그 당시에 이 청계천을 복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환경에 대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뭐냐면은 저는 당연히 이제 공존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환경권은 당연히 이제 생존의 문제이고 또 개발은 또 생활권의 문제이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이제 공존이 돼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갖고 그런 어떤 그 철학적인 관점에서 잘 그 지혜롭게 판단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재수 후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뭐 한간에 제가 개발에 무조건적 반대가 있다라고 하는 뭐 그런 여론들이 제 의도와 상관없이 아마 흐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그건 누가 의도된 그 흑색 선전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개발을 무조건적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난개발을 만큼은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춘천의 미세먼지 문제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토론 과정에서도 확인이 됐고요. 또 우리가 청정도시 그 이미지가 참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것 자체에 대한 위기의식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 관점들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지 아니하는 개발 행위가 굉장히 우리가 가져야 할 도시 운영의 원리고 원칙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도시는 우리가 마음껏 함부로 쓰여질 그럴 도시가 아니고 미래 세대에게서 잠시 빌려다 쓰는 것인 만큼 이 공간을 잘 활용하고 미래 세대에게 잘 남겨줘야 할 그런 책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도시 운영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그 바른 자세가 필요하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최동영 후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기억을 잘 더듬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2014년도 취임 당시에 우리 춘천시가 주택 공급 정책을 잘못해서 살 집이 없다는 신문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서민들이 살 곳이 없고 봄과 가을이 되면 전세 대란이 일어나서 큰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또한 아파트를 지으려고 해도 규제가 강하기 때문에 마땅히 짓겠다는 투자자도 그 당시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완화했고 아파트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아파트 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걱정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값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춘천의 미래 가치를 보고 서울이나 수도권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난개발을 이야기하시는데 가까운 원주에 가보십시오. 고속도로를 끼고 있던 큰 산들이 없어졌습니다. 저희가 그 정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미 오래전 계획된 주택 수요 공급 정책에 맞게 도심의 아파트가 건축되고 있는 것입니다. 춘천시 살림을 훼손하고 춘천시의 환경을 해쳐가면서 난개발을 하도록 인허가하지는 않았습니다. 캠페지 개발도 제가 개발을 막고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도심의 녹지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어느덧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 30초씩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춘천 시민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토론회 잘 보셨습니까? 이제 그 6월 8일, 9일 사전 투표가 있는 날입니다. 꼭 잊지 마시고 투표해 주셔서 춘천을 꼭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는 모든 것들을 춘천 시민이 주체가 되어 시민의 힘으로 시민이 주인 되는 춘천 만들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주인 노릇하는 그런 춘천이 되게 하겠습니다. 골목이 행복이 있는 도시 춘천이 되게 하겠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과 손을 맞잡고 주부님들과 고민을 나누겠습니다. 아이들의 통학 안전을 꼭 챙기고 미세먼지 방사능 대책 세우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우리들의 행복이, 우리 춘천의 행복이 되게 하겠습니다. 청년의 일자리 청년들과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장 편한 이웃같이 늘 소통하고 겸손한 가장 만만한 시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의 운명이 바뀌는 날입니다. 춘천 시민이 주인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바뀌는 날입니다. 꼭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최동영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밤까지 토론회를 시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61년 만에 새로운 시청사가 마무리돼서 이제 공개됐습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 컨테이너 시장실에서 지내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공사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을 챙겼습니다. 시청사에 대한 여러 말씀이 있으신데 한번 가보시고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 청사는 울타리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광장은 공원으로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민과 시민들이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 또 시민과 행정이 가깝게 갈 수 있는 소통의 장소로 만들라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또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그 가정의 후보자들의 공약이 담긴 그런 선거 홍보물이 배달됐습니다.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누가 준비를 잘했는지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변지량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정말 많은데 이제 토론회가 또 마무리가 되네요. 저는 사실 그 고향이 경북 예천입니다. 거기서 어릴 때 우리 아버님을 쫓아서 화천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화천에서 참 힘들게 이게 충고를 들어오고 또 정치학과를 들어갔습니다. 그때 저희 부모님 지금 생존해 계시는데 92세 노모입니다. 그래도 우리 아들내미 좀 큰일을 하겠구나. 이런 늘 그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어저께 제가 풍물시장에서 명함을 돌리는 걸 보면서 상당히 울컥했습니다. 또 이제 이번에 제가 큰 선거는 네 번째인데 또 우리 가족들이 나름대로 자금을 모아서 제가 선거를 출마할 수 있도록 그럼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늘은 이제 우리 집사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선거 때마다 난 이번에 선거운동 안 해. 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이번에 또 다시 그래도 나와서 열심히 어디서 그 명함을 돌리고 있습니다. 참 제가 우리 가족들한테 못할 일을 많이 하고 주위도 민폐를 좀 많이 끼쳤지만은 진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토론에 임해주신 후보자들께 감사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투표일까지 9일 남았습니다. 후보자들께서는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유권자들께서는 후보자의 정책과 면면을 꼼꼼히 살피셔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시 선거방송 토론회가 주관하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 춘천시장 후보자 토론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